이제 실제로 볼게요. 일반 문제집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를 가리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문제집과 다르게 우리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래머콘으로 X 표시를 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앞, 뒤로 아무것도 안 붙어요. 어나 언 또는 s나 es 앞뒤로 다 붙지 않아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앞뒤로 안 붙어요. 자, 어떤 명사들이 있나 볼게요. 이건 실제 셀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 원어민의 무의식입니다. 자, 먼저 사람 이름, 도시 이름 하나뿐이 고유한 이름, 아까 전에 배웠던 고유 명사 있잖아요. 그거는 셀 수 없습니다. Korea, Thomas, Paris 이런 단어는 앞에 관사도 붙지 않고 뒤에 s나 es도 붙지 않아요. 또는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액체, 기체 또는 작은 가루 알갱이, 그리고 또 덩어리 개념이라서 얇게 잘라서 그걸 딱히 몇 개라고 세기 어려운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그랬으면은 그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인식합니다. 자, 액체 볼게요. water, 앞뒤 아무것도 안 붙어요. milk, air,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루류 있잖아요. salt, rice, sugar. 이런 류는 또 앞뒤에 붙지 않아요. 셀 수 없어서. 빵 셀 수 없습니다. 빵. 치즈도 덩어리인데 잘라 먹었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잘라 먹어서 셀 수 없다고 여겨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가 도대체 어떤 크기의 단위의 종이를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이도 셀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원어민의 역사랑 관련이 된 거예요. 문화랑.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머릿속의 개념도 셀 수 없습니다. 자, money, 돈 자체라는 그 개념은 셀 수 없어요. time, love 이런 거죠. 자, 여기 고양이 보세요. 아하,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오히려 셀 수 없어서 개수의 표현으로부터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주스 있잖아요. 주스는 액체라서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꼭 개수를 표현하고 싶다면 주스를 마시는 어떤 그 그릇의 단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앞뒤로 xx지만 이 단위에는 어나 s가 붙는 거예요. 관사나 s가. 자, 그러면 피자 한 조각 하면 a piece of pizz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자 두 조각 하면 two piece of pizza 하면 틀리시는 거예요. two pieces of pizz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s가 붙어요. 자, a cup of water 물 한 컵, three cups of water 여기서도 이 단위에는 s가 붙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이제 보통 문제집에서 시작하는 한 개인 경우 가르쳐 드릴게요. 셀 수 있는데 개수가 한 개라면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들어갑니다. 명사는 머릿속의 개념이라서 현실에서는 꼭 관사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모음이라서 언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그게 형용사든 명사든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발음에 따라서 어나 언이 쓰여요. 왜냐하면 어가 모음인데 그 연속으로 모음이 나오면 원어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자신들이 발음하기 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어나 언은 정해지지 않은 그냥 아무거나 우리 아무 노래 있죠? 그 유명한 가요 아무 노래 그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예요. 자, a monkey 아무 원숭이나 한 마리, a book, a man. 자, 중요한 거 우리는 you를 모음으로 알지만 이게 you로 시작하면 실제로 발음 기호로 JU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you가 모음으로 여겨지지만 영어권에서는 you는 JU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on이 아니라 글자가 모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음이 JU이기 때문에 U이기 때문에 a university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글자가 아니라 실제 소리가 모음이어야 합니다. An elephant, an ice cream, an umbrella, an hour. 여기 보시면 H잖아요. H는 자음이지만 H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실제 소리는 hour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hour 하기 어렵기 때문에 an hour. umbrella 하기 어렵기 때문에 an umbrella. 모음이 연속되지 않기 위해서 n을 붙인 거라서요. 실제 소리가 모음이면 on을 써줍니다. 자, 관사란 건 뭘까요? 명사가 나올 때 어떤 신사가 나와서 모자를 이렇게 슉 내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의 영어 사고방식은 명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아무거나 그거 무엇인지 아니면 특정한 무엇인지를 표현을 해주고요. 또 셀 수 없는지 셀 수 있는지 또 셀 수 있다면 한 개인지 두 개가 넘는지를 그냥 관사로 바로바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에서 서양 사람들이 장사하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던 그 조개인가 아무 조개인가 아니면 이 조개가 한 개인가 두 개가 넘나 늘 체크하는 무의식이 바로 관사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비해서 the 관사 있잖아요. the나 the로 읽어지는데요. 그거는 특정한 정해진 그거예요. 자, 나는 그냥 고양이 아무거나 하나 원해. I want a cat.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 고양이를 원해. 자, 지금 상대방과 내가 아는 그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I want the cat. 이렇게 되는 거죠. the. 자, 아무 물 하면은 water. 그 물 줘 했을 때는 the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연필이면 a pencil. 그 연필이면 the pencil. 아무 연필들 두 개면 pencils. 그 연필들 두 개면 the pencils. 그래서 여기 어는 한 개일 땐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특정한 걸 표현할 때는 더를 붙여줍니다. 더도 마찬가지로 뒤에 바로 연이어 오는 발음이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the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자, the bag, 여기서 the 유니폼이 아니고요. 이게 글씨는 U지만 JU로 되니까 아까처럼 the unifor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U는 모음이 아니라고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U라는 발음은. 자, 그 다음에 the Europe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U니까요. 발음이 JU. 그거에 비해서 the elephant, the apple, the hour 그 시간. 네.